안녕하세요. 네이버 자동차 전문 블로거 카이러스 김동규입니다. 오늘 비이클 게라지 첫 회차인데 첫 회차인 만큼 좀 굉장히 멋스러운 차량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A7 55 TDI 현재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현재 라이트와 뭐 이런 휠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 말해서 페이스리프트라는 건 이제 겉만 달라지는 거지 엔진이나 이런 속은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형과 신형 가리지 않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제가 섭외해 오려고 했는데 둘을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차주분께서 현재 지금 소음 규제로 인해서 자신의 차량의 그 지금 문제 이런 리콜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흔히 말하는 멘탈이 남아들지 못하셔가지고 아쉽게도 섭외를 못해왔고 이 페이스리프트 전 차량을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듯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바뀌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 라이트가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량의 라이트 방식이 확실하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이제 주간주행등이 구형하고 신형하고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구형 모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라이트는 주간주행등 일단은 우리나라도 현재 의무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차들이 점점 예뻐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를 더 제가 보여드리자면 앞바퀴를 보면 사이즈가 255에 40R19예요. 그리고 뒷바퀴도 또 가보면 255에 40월에 19예요. 한마디로 이제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타이어 사이즈가 똑같다는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약간 달리는 스포츠카나 이런 이제 고성능 차량들 보면 이제 대부분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즈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우선은 사실 달리는 차는 맞아요. 근데 뭐 S7이나 RS7에 비교했을 때는 뭐 달리는 차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데일리카로 더 가까운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타이어를 이제 앞바퀴랑 뒷바퀴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19인치 5스포크 휠이 들어가고 가장 아쉬운 게 뭐냐, 바로 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3.0 TDI에서 5.0 TDI로 55 TDI로 가면서 차가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됐어요. 70마력 정도 높아졌는데 브레이크가 똑같아요. 다 잘 달리는 만큼 제일 중요한 게 잘 서야 되는 건데 브레이크, 이 밀리는 약간 브레이크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그대로 55 TDI에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갈게요. 이쪽 보면 이제 옆에 라인을 봤을 때 옆 유리 몰딩이 이제 크롬하고 이 필러가 유광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좋냐? 생활 기스가 덜 생긴다는 거죠. 유광 플라스틱에 비해서 무광 플라스틱은 이런 부분에 막 기스가 생기고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 한 10년 굴리고 나면 관리 잘 못했으면 그냥 기스가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한 거도 덜하고 세라믹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비싼 차들은 크롬을 넣어주고 유광 플라스틱을 넣어주고 하니까 생활 기스도 덜 생기는 것도 있고 세라믹가 넘치죠. 그리고 뒤쪽으로 가볼게요. 55 TDI,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3.0 TDI 모델을 배지를 바꾼 건데 이런 걸 이제 아시안 배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이게 뭐냐, 이제 내가 차를 타거나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실제 가속감을 표기를 한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1g일 때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55만큼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도 점차 이제 이 나라 범위가 커질 거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라이트, 뒤에 리어 라이트 아까 언급했듯이 그것도 바뀌었어요. 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겠지만 라이트 형태는 똑같고요. 라이트 들어오는 방식만 이제 변화가 생긴 거고 55 TDI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배기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면서 이제 싱글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왼쪽이 없다고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머플러가 하나가 없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솔직히 좀 세련미가 덜한 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양쪽에 머플러가 들어가면서 듀얼 머플러라는 머플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차가 좀 세련미가 넘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A7의 가장 큰 자랑거리 스포일러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올리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속도에 따라 스포일러가 이제 공기 역학적인 그런 거나 공기의 그 브레이크,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스포일러가 위치하고 있고, 스포일러가 있으면 뭐가 좋냐, 자동차가 고속을 주행할 때 뒷부분을 눌러줌으로써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갈 때가 조금 더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스포일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레이싱카나 스포츠카들의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아직 펼쳐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올리면 주행할 때 이게 다시 내려가시기 때문에 정차 상태에서는 내려갈 수 없다 하거든요. 사주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고정은 아니고 이제 전자동으로 올라오는 건데, 내가 원하면 버튼을 통해서 이 상태에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그리고 뭐 차량의 대부분 이제 보면 이 차는 여기 보시면 S라인이에요. S라인. 아우디에는 S7이 있고 RS7이 있어요. 근데 이건 S라인, 한마디로 말하면 벤츠나 BMW 비교하면 M 패키지나 AMG 패키지와 같은 그런 이제 패키지 같은 거죠. 약간의 고속 이런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몇몇 부분 이제 외관이나 뭐 실내 이런 부분에 변화를 준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도어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유리를 감싸는 프레임이 없어요. 이 차 같은 이런 이제 방식은 이제 마세라티 이런 고성능 차량들 스포츠카 메이커들의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경쟁 차종인 CLS나 6 시리즈에서도 이런 방식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장점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프레임리스 도어의 장점은 없어요. 한마디로 스포티함을 보여준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의 장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이제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프레임리스 도어라는 거를 제가 만든 걸로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실내를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멋있네. 이거 앞에 LED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뭐 시트도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내한테 맞게 이제 포지션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도어를 보면 원, 투, 오프, 세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메모리 시트라는 그런 기능에 대한 버튼입니다. 이거를 이제 1번, 2번에 각각 내가 원하는 포지션, 그러니까 한번 시트 자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내가 1번 눌렀을 때 1번에 설정해놓은 그 자세 포지션이 나오고, 2번 눌렀으면 2번에 그 자세 포지션이 나와요. 뭐 다른 걸 봤을 때 도어, 뭐 사이드 미러 펴는 이런 버튼은 따로 없고, 이제 여기를 보면 이쪽에 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이게 굉장히 유용한 버튼이에요, 사실.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차 타다가 문을 확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데, 이 버튼이 있으면 아이들이 차문을 함부로 열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아이들로부터 이제 위험을, 그리고 차에 대한 위험을 이제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컨트롤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스티어링의 좌측에 있어요. 이걸 돌리면 이제 라이트가 이렇게 딱 켜지는 거고, 지금 시동을 안 걸어서 그런데 대부분 차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죠. 현대차들 막 옛날 국산 차들 이렇게 돌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보면 3스포크 스티어링이고, 각각의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설정을 하거나 뭐 기능을 작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이런 부분을 좀 S라인 이런 거 새겨주면 좋을 건데 그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게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스포일러가 있죠. 스포일러가 있으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패드 시프트를 조정해서 변속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패드 시프트가 스포티함을 주기도 하는데, 뭐가 좋냐? 디젤 차에는 스포일러란다. 그 패드 시프트가 지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디젤 차에서는 연비 향상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운전 재미 또한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일단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계기판은 큰 차이가 없는데 300km가 있어요. 300km. 이 친구는 300km. 300km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리밋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거고. 안에 센터 페시아를 잠깐 찍어주겠어요. 센터 페시아를 보면 모니터가 아까 시동 걸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넣으면 그렇게 멋은 없어요. 근데 잠깐만요. 라이트를 좀 끌게요. 네. 이제 이거를 넣고 뺄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보면 내비게이션이 답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답이 없어. 이게 뭐예요? 이거 요즘 아니 그 잘 쓰고 있던 그 지니 내비게이션 어디 가고 왜 이거를 넣었냐고. 차주분도 말씀 따르면 여기다 티맨 넣고 다닌다더라고 휴대폰. 아 이거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나요. 말이 진짜.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터치패드가 있죠. 이걸로 이제 이 모니터를 조정하고 하는 건데 휴대전화 기능, 라디오 기능, 그다음에 이런 미디어 기능이 들어가 있고 메뉴를 통해서 이제 차량, 미디어, 라디오, 음향 효과, 전화, 정보 등 다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동차 쪽 보면 주행 모드가 이렇게 있어요. 5가지가. 컴포트도 있고 아우토도 있고 다이나믹도 있고 인디비주얼도 있는데 주로 이제 달릴 때는 다이나믹 모드가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거고 대부분 이제 오토 컴포트나 이런 모드를 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자동차의 주행 모드를 변환시킬 수가 있고 기어 노브는 우선 일단 부츠 타입의 기어 노브가 들어가서 가죽이 들어가 있고 A8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기어 노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리고 뭐 스타트 버튼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파킹 브레이크라고 해서 잡아 당겨주면 이제 파킹 브레이크 저절로 걸리고 풀리는 그런 기능이 되고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게 이제 이거예요. 터치패드. 방금 보셨어요? 모니터 비켜주세요. 라디오 뜨죠. 라디오. 내가 이거를 가지고 라디오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아무거나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뭐 센터페시아 보면은 여기에 뭐 CD 넣는 기기가 매립되어 있고 뭐 에코 모드 오프 이거는 이제 켜면은 주행 중에 정차 상태에서 시동이 잠깐 꺼지고 내가 다시 악셀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그런 기능인데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회사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내가 듣기로.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감독님 옆에 좀 타주시겠어요? 옆에 한번 타주세요. 문 좀 닫을게요. 밖에 차 소리가 커서. 이쪽 보면 뭔가 올라가는 버튼이 하나 있죠. 감독님 문 좀 닫아주세요. 뭐 하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아까 제가 말했던 스포일러 버튼이에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 거고 ESP 오프 버튼 이거 끄면 이제 자동차 각종 제어 장치가 꺼져버리면서 웬만한 제 프로 드라이브 아니면 껐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이 버튼이 이제 모니터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버튼이고요.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올려야 되는 게 좋고 이게 뭐냐 제로백 버튼입니다. 내가 이걸 누르면 제로백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요. 그리고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죠. 우드 그레인 들어가고 S7이나 이런 RS7 같은 고성능 모델에는 이 부분이 이제 카본으로 올 카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드가 들어가는데 사실 우드가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드가 일단 들어가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실 카본이 들어가는 게 전 더 예쁘고 뭐 이 차는 뱅앤올루스 스피커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카메라 잠깐 줘보세요. 이쪽을 보면 이거 운전자 시트에서 봐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뭐가 떠있죠?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13년도인가부터 이제 차량들에 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꼭 계기판을 보다 보면 차를 이렇게 막 보는데 계기판을 보게 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불편함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계기판 대신에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뜨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속도를 내가 그냥 앞에만 보고 있어도 다 보이니까 굳이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계기판 신성 이런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이걸 꼭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게 정말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기판에 보면 중앙에 떠 있죠. 속도 이게 트립 모니터라고 하는 건데
흔히 말하는 이제 계기판도 뜨고 앞에 전방 카메라가 있으면 전방 카메라도 여기 나오고 내가 그러면 전방 카메라 여기 뜨면 앞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그리고 요즘 아우디들 보면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이 떠요. 내비게이션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계기판이 이제 여기 중앙 양쪽에 자그만한 게 이제 계기판이 뜨고 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그게 이제 TT나 이런 Q7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블로그 리뷰하기 위해서 한번 탔었는데, TT나 Q7을 타보니까 그 운전하시는 지인분이, 전 운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인분이 하시는데 와 엄청 감탄을 하더라고요. 이거 내비게이션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냐고. 완전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가면 되니까 굉장히 자기는 편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아우디가 정말 저는 칭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A7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만약에 지금 안 들어간다 하면, 물론 지금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안 들어간다고 하면 풀체인지 모델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 많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일단 오디오 스피커가 S7이나 RS7은 뭐 뱅앤룹슨이나 이런 고급 이제 메이커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A7은 옵션을 넣지 않는 이상은 스피커가 완전 병맛? 흔히 말하는 병맛이에요, 병맛. 들어볼게요. 아 근데 이게 나쁘진 않은데 뱅앤올룹슨이나 이런 고급 스피커, 물론 잘 음질을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못 느껴요. 근데 뭐 약간 소리에 예민하거나 그런 사람이면 이게 많이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음향 효과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보면 썰루프 들어가요. 썰루프가 들어가는데 파노라마 썰루프는 아니에요. 이쪽에 파노라마면 이쪽에 이제 썰루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밖에 없으니까 일반 썰루프고, 뭐 한 번 이렇게 누르면 다 닫히고, 커버는 이제 직접 닫아야 되죠. 그거는 이제 파노라마 썰루프하고 다른 점이고, 그리고 뭐 안에 이제 LED 라이트가 들어가서 좀 밝은 건 있어요. 이쪽에 이제 라이터나 잿더리가 있고 컵을 이렇게 씌울 수가 있고요. 이쪽 다 우드 들어가죠. 이 우드 정말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는 카본이 좋아요. 이쪽 보면 이제 컵홀더, 잘 안 열리네. 이쪽 컵홀더, 앞좌석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데 보면 이제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안에 박스에 이런 짐들을 편하게 넣을 수가 있고, 앞에도 뭐 글러브 박스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체형이라기 좀 애매해요. 아우디가 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안에 뭐 기기 하나씩 매립되어 있고 안에 라이트도 있고 해서 물건 찾기도 편하고 용량도 생각보다 커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뒷좌석 설명드릴게요. 뒷좌석은 메모리 시트는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뭐 사실 뒷좌석은 지금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 타면 뒤에 공조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 이제 내가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거 에어컨 틀 수 있고, 그죠? 에어컨 틀 수 있고 끄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뒷좌석에도 이제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보면 보이시죠? 앞에 이제 그물식 수납 공간이 있어요. 잡지나 솔직히 일체형은 힘이 많이 들어가서 불편한데, 저희 같은 뭐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이제 좀 약간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일체형이. 근데 그물식은 적은 힘으로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서, 그 안에 뭐 물건을 넣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죠. 편하고 가장 A7이 아쉬운 건 이거예요. 제 키가 175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달랑 말랑해요. 제가 사실 아우디를 한번 상담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A8 상담받을 겸 이제 아버지가 갔었는데, A8 상담받으면서 A7도 같이 봤거든요. 3.0 TDI, 그때 55 TDI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가 180이 넘으시는데 딱 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 좀 아니다. 내가 왜요 그랬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키가 커가지고 뒤가 달랑 말랑 하는데 방지턱에 넘으면 좀 그런 거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이 4969mm, 전폭이 이제 1911mm,
그리고 전폭이 이제 1911이고 전고가 이제 그 1420mm예요. CLS보다 각각 19mm, 30mm가 더 크고 긴데 전고 그러니까 높이가 차량 높이가 10mm 나가져요. CLS는 1430mm, 10mm가 작은 단위긴 한데 그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냐?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방지턱을 넘어요. 같은 차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차잖아요. 근데 10mm의 차이는 같은 길과 같은 방지턱 넘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같은 키에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이 직접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방지턱을 넘게 되면 이게 머리가 닿을 거 아니에요. 주로 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차이가 나버리면 10mm가 작은 단위지만 내가 같이 똑같이 타고 있더라도 차 높이가 10mm 차이 나니까 머리가 닿을 수 있는 확률이 뭐 CLS보다는 거의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뭐 잘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키 크신 분들은 좀 미세하게 느끼실 거예요. 잘 느껴지지 못해요 이게. 그리고 뭐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10mm가 낮으면 공기 역학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겠죠. 그냥 스포티함 이런 주행을 할 때 조금 미세하게 유리한 거 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앞좌석을 보면 여기 이제 뭐 다양한 수납 공간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깊진 않아요. 깊진 않아 별로 들어가진 않고, 이쪽을 보면 이제 뒷좌석도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이제 앞좌석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꼽아놓고 음료를 두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두면 되고 이거는 접으면은 이제 다시 5인승이 되는 거고. 예. 뒷좌석은 딱히 뭐 말할 건 없지만 이게 저는 뭐 물론 스포티함을 위한 거기도 한데 그닥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XJ 뭐 제규 XJ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키가 크시거나 하신 분들은 별로 선호를 안 하시는 부분이죠. 그게 아쉽고, 이제 밖으로 나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일단 전동 트렁크를 통해서 트렁크 닫고 올 수가 있고, 이쪽 보면 이제 커버가 있죠. 이 커버가 뭐냐, 안에 트렁크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골프백이나 이런 거 괜찮아요. 이거 일단 차주분 거고 제가 함부로 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놔두는데 이 커버가 있는데 장봉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햇빛이 들어오면 음식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장시간 동안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커버를 통해 햇빛을 차단해서 음식이나 이런 상할 수 있는 물질들이 변질되거나 또 색깔이 변할 수 있는 물질들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뭐 안에 실내 물건 어두운 곳에서도 좀 환하게 볼 수가 있고, 트렁크는 일단 이 상태로는 535L예요. 근데 트렁크가 그렇게 넓긴 한데 사실 차량 이 형태가 이제 쿠페형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좀 올라와 버리거나 그런 커다란 물질을 실어버리면 닿아서 트렁크가 안 닫히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쪽에 잠깐만 보시겠어요, 감독님? 이쪽에 보면 지금 골프백 때문에 잘 안 보일 건데 천 있어요, 천. 아까 말했던 그물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물건을 넣고 이렇게 내가 차가 움직여도 막 이렇게 물건이 움직일 수 있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트렁크 이제 이쪽 시트를 폴딩하는 건데요. 폴딩하는 건 되는데 이거를 폴딩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1390L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90L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1390L가 돼버리면 충분히 자전거 눕혀 실어도 되고, 근데 이 폭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폭이 좀 힘들 거고, 유아용 자전거나 이런 작은 물건도 길고 작은 물건들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프백 들어가 있잖아요. 골프백은 충분히 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벤츠 S클래스 최상위 라인인데 골프백이 안 실려요. 골프백이 그거는 사장님들이 타야 되는 차인데 골프백이 안 실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 차는 골프백을 이렇게 실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뭐 다시 트렁크 닫고 엔진 보러 갑시다. 뜨거울 줄 모르겠는데 시동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가스 리프트가 이제 전동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고정이 되고요. 엔진은 이제 원래 3.0 TDI 같은 경우에는 싱글 터보가 들어갔는데 이제 55 TDI가 들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트윈 터보, 바이터보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터보를 할 수 있죠. 바이터보면서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다른 말로는 트윈 터보인데 그런 엔진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가 좋냐? 고압 터빈이 있고 저압 터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압 터빈하고 고압 터빈이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하나가 움직이는 것보다 확실히 힘도 강할 뿐더러 흔히 말하는 터보 차량에는 보면 터보렉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이제 마세라티도 지금 자연흡기 엔진의 터보 추세로 가는 추세고 페라리도 488GTB라든가 캘리포니아 T 이런 차량들은 이제 터보가 들어가죠. 왜 터보가 들어가느냐? 자연흡기 엔진은 사실 환경 규제에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알맞지 못하니까 이제 국제기구에서 자연흡기를 더 이상 넣지 마라. 넣으면 너희들한테 굉장한 벌금 부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씨 그럴 바에 내가 그냥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새로 하나 바꿔주는 게 낫지. 굳이 그 몇 천원 크게 몇 조 되는 그런 벌금을 지불하고 내가 차를 개발할 필요는 없으니까 회사들이 이제 자연흡기 버리고 이제 그냥 터보로 간다 이렇게 돼버려서 터보로 넣은 건데 그 말하는 터보렉이 뭐냐? 기어 변속이 되거나 할 때 막 플러스에 밟을 때 1단, 2단, 3단, 4단, 5단 다른 차량도 그렇게 들어가지는데 이 차는 이제 터보가 있기 때문에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중간에 틈이 있잖아요. 미세한 틈이 있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별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달리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터보렉이 굉장히 중요하죠. 0.1초 가지고 싸우잖아요. 0.1초를 위해서 카본을 넣고 엔진을 때리박고 하는데 이 0.1초가 이제 터보렉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추가적으로 걸려버리면 좀 그런 거죠.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터보렉 때문에 차가 안 나가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터보 흔히 말하는 이제 트윈 터보가 들어가면 그 터보렉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미션 좀 반응 속도나 이런 게 조금 다른 터보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반 이제 A7 3.0 TDI 같은 경우에는 245마력 최대 출력 245마력이었는데 이 차는 이제 차 엔진이 이제 55 TDI로 바뀌면서 어떤 게 달라졌냐? 출력이 70마력 아까 말했듯이 70마력이 높아졌어요. 70마력 높아져서 지금 약 70마력인데 313마력 최대 출력 313마력에 최대 토크가 66.3 그리고 제로백이 5.3초예요. 물론 4초대에 진입하지 못했어요 제로백이. 근데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 중에서는 제로백 5.3초면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흔히들 말하는 데일리카로 주로 쓰이는 차잖아요. 달리는 기보다 S7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5.3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을 이렇게 둘러싸는 부분을 통해서 사고 났을 때도 조금 더 덜 피해를 입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엔진에 물론 디젤이니까 엔진에 약간의 그런 좀 떨림은 있어요. 디젤 소음도 있고 그런데 사실 1차도 사실 떨림 좀 있었는데 그렇게 차량 디젤 소음이 크다던가 그런 거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우디에서는 디젤 차량을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뭐 동급 이제 경쟁 회사인 이제 BMW나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덜한 것도 있죠. BMW가 사실 디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딩동이라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근데 이 차는 뭐 동급 차량에 비해서 뭐 괜찮은 디젤 진동과 소음을 가지고 있어서 딱히 그렇게 승차감에 뭐 불만족을 느끼지 않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아무튼간에 지금 현대차고 물론 좀 아까 뭐 패드시프트 이런 부분에서 말실수가 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국내 최초 10대들이 청소년들이 자동차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10대들이 다 같이 촬영하고 제작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채널을 이제 관리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렇지만 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자동차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소개를 해드릴 거고 달리기 이런 거보다도 실구입자 입장에서 물론 이 차가 단종이 됐더라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중고차로 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구입자들도 이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비이클 게라지 801은 리뷰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뭐 다른 뭐 좀 지적 사항이나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이메일 남겨놨어요. 이메일에 뭐 그런 사항 같은 거를 좀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리뷰 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리뷰를 앞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이제 10대들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잘 좀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뭐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물론 이제 시험 기간에 힘들겠죠. 그래도 뭐 많은 영상을 준비하고 다양한 채널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